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1월 적중 예상 특강을 시작해 볼 텐데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토익 자료실에 접속하셔서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아 스스로 풀어보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풀어보신 거죠? 저와 함께 파트별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읽기 하시면서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Part 1의 넘버 1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진을 보니까요. 일단 2명의 여자가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두드러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저 먼 곳에 이렇게 풍경이 찍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고 텐트가 이렇게 설치가 된 상태 이미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The women are standing under some trees. 네, 따라 읽어볼까요? The women are standing under some trees. 자,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under some trees. 사진엔 trees, 나무로 보여지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 아래에 두 여자가 서 있는 상태가 아니죠. 따라서 뒤에 있는 under some trees, 전치사구에서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보기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women are walking toward a park. 가볼까요? The women are walking toward a park. 자, 여자들이 공원을 향해 걷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되지 않나요? 네, 공원으로 보여지는 장소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또 두 사람은 서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걷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C로 넘어가 볼게요. A cabin has been built in the forest. 여러분, 주어 자리에 뭐가 등장했나요? A cabin has been built. 여러분, cabin이라는 것은 오두막 집을 뜻하는 표현인데 사진은 이 cabin으로 보여지는 사물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두막 집이 숲속 안에 지어져 있는 상태를 묘사했지만 사진은 cabin이 없어요. 자, 지금 오답이 소거되는 기준을 잠시 짚어본다면 다 어디에서 소거가 되고 있나요? 바로 명사에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Part 1에서는요, 명사와 동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고요. 따라서 성우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 대부분 이 명사와 동사의 강세를 정확히 두고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듣지 않아도 David이 정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걸 묘사하는 것이 정답 선택지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bag has been placed on the ground. 가볼까요? A bag has been placed on the ground. 자, 가방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요. 자, 지금 선택지 D번에 시제를 잠시 짚어본다면 has been placed라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완료라는 시제는 Part 1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제로 완료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Part 1에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방이 땅 위에 놓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답은 David, D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사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 속 장소는 식당으로 보여지고요. 두드러지는 모습은 테이블들이 식기류로 잘 차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죠. 자,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Some food is being prepared outside. 여러분, 동사구 강세를 잘 들어보세요. Some food is being prepared outside. 바로 being prepared에서 이 being의 강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야외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은 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건데 일단 사진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비빙 PP로 동작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는 이 food에 해당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되지 않고 outside, 야외라고 보기도 어렵죠. 실내가 찍혀 있는 모습이니까요. 자, 그럼 B번으로 넘어갈게요. Some tables have been set with plates. 네, 여러분 동사구의 강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ome tables have been set with plates. 네, 강세는요, set에 정확히 놓여 있습니다. 앞에 have been은 강세가 거의 없어서 빠르게 뭉개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테이블들이 plates, 접시와 함께 have been set, 차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사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에 접시들과 함께 잘 차려져 있는 상태의 테이블들이 두드러지게 확인이 돼요.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럼 C 한번 들어볼게요. Some windows are being opened. 네, 여러분 동사구의 강세
Some windows are being opened였죠. 그러면 A와 같은 이유입니다. 동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C가 답이 되려면요. 창문을 열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자, D번 볼게요. Some seats are occupied. 네, some seats are 하고 이 빈칸에 들어갈 자리가 무엇이었나요? Some seats are occupied. 네, 빈칸에 들어갈 표현 occupied였어요. 여러분 이 occupied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차지된이라는 의미로 암기를 해오셨을 겁니다. 그 의미가 맞기는 해요. 하지만 Part 1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 occupied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occupied라는 표현은요. 사람에 의해서 사용 중인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사용 중이지 않은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바로 unoccupied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사람과 관련된 표현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용 중인 상태가 occupied, 사람에 의해 사용 중이지 않은, 따라서 비어있는 상태를 unoccupied라고 하는 거죠. 자, 사진에서요. 좌석이 확인이 되는데 이 좌석이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다 비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D번을 정답으로 바꿔본다면요. Some seats are unoccupied 이렇게 묘사를 했어야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happen pp와 being pp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사물을 주어로 보통 취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진에 있는 사물을 언급을 하는 경우에는요. 발음으로 동작 그리고 상태 여부를 판단해서 오답을 소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Part 1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art 2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말로 간추려 되뇌가 주셔야 하는데요. 자, 3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빈칸도 함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한번 잘 노려 들어보세요. When is a good time for a brief chat? When is a good time for a brief chat? 가볼까요? When is a good time for a brief chat?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질문의 앞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왜? 질문의 유형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when으로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점을 묻는 when 의문사 의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언제가 좋은 시간인가요? 라고 했고요. For a brief chat 이라고 하면 우리 brief는 간단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chat이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의미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요?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인가요? 듣기는 다 듣되 요점만 간추려 본다면 언제가 좋으세요? 혹은 언제예요? 이렇게 되뇌가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는 일단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yes or no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답을 최대한 소거해 나갈 건데요. A번 볼게요. On the other side of town. On the other side of town. 마을 반대편이요 라고 했는데요. 자, A번은요. 시점을 묻는 when보다는 where, 장소를 묻는 혹은 위치를 묻는 의문사 where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응답이므로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B번을 한번 들어볼 건데 I'm free tomorrow morning. I'm free tomorrow morning. 시점으로 정확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내일 오전에 시간이 돼요. 즉, 내일 오전이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때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정답은요. 보이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C 한번 들어볼게요. In my briefcase. In my briefcase도 마찬가지 when이라는 시점을 묻는 의문사보다는 where 이란 의문사와 어울릴 수 있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C는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물론 우리가 질문 앞에 when 정확히 잘 들렸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when을 놓쳤더라 해도 뒤에 good time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놓이는 의문사가 when이었겠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when하고 where이라는 두 의문사는 의외로 발음이 쉽게 혼동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오답이 구성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점을 묻는 경우에 장소를 제시한다거나 장소를 묻는 경우에 시점을 함정으로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when이라는 의문사는요. when
했을 때 콧소리가 정확히 놓여서 발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해요. 자, A와 C 와 어울릴 수 있는 의문사인 where의 경우는요. 성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보통 where 또는 where 이 하고 어의 발음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장소를 묻는 의문사는요. where로 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when, where 발음을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콧소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다음 문제 들어볼게요. The concert at Pilsen Hall next week has been postponed. The concert at Pilsen Hall next week has been postponed. 네, 여러분 질문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이를 우리는 평서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길었지만 사실 핵심 정보는요. 제가 뽕 뚫어놓은 이 빈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The concert at Pilsen Hall next week has been postponed. 네, 여러분 두 단어 뭐였죠? concert와 postpone이었습니다. 중간에 at Pilsen Hall next week 이게 수식어가 쭉 들러붙었는데요. 간추려 정리하자면 a concert has been postponed. The concert, 콘서트가 연기되었다라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임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에 적절한 답변을 한번 선택을 해 볼 텐데 어떤 응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평서문의 답을 찾으실 때에는 연결고리가 있는 응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 콘서트가 연기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적절한 리액션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A번 한번 들어볼게요. A country band from Memphis. 자, 여러분 A번은 듣자마자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어요. 자,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선택지 A번을 보시면요.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즉 구로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평서문에는요. 동사가 누락된 구, 명사 구나 전치사 구만으로는 절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멤피스의 컨트리 밴드요. 이런 식의 그냥 명사 구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구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면 평서문엔 뭐가 정답이라는 걸까요? 구의 반대는요? 그렇죠. 절, 즉 주어와 동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정답이 된다거나 혹은 질문의 형태가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B번으로 가볼게요. Only for a few seconds.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나오나요? 아니요, 나오지 않아요. 단 몇 초 동안만이요. 라는 기간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치사 구 역시 평서문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4번을 들었을 때 너무 길어서 혹은 성우의 그 액센트 때문에 발음이 조금 생소해서 놓쳤어요. 하더라도 충분히 오답을 소거할 수 있네요. 왜요? 평서문에 이렇게 명사구나 전치사 구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듣지 않아도 정답은 C로 마킹을 하셔야 되는데 I wonder why.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I wonder why. I wonder why. I wonder why. 왜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답을 했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 왜 이 콘서트가 연기가 되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로 연결고리 있는 응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C로 선택을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Doesn't the microwave need to be cleaned? Doesn't the microwave need to be cleaned? 네, 항상 여러분 리뷰를 하실 때에는 내가 정확히 들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가볼까요? Doesn't the microwave need to be 동사 뭐였나요? cleaned 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microwave, 전자레인지가 청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주어가 microwave라는 사물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need to be cleaned 이렇게 끝자락에 수동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파트 2는 나와 너의 대화를 전제로 하고 듣는 파트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질문을 듣더라도 그냥 능동태처럼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은 결국 상대에게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청소해야 되지 않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 주어는 we 또는 you였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능동태처럼 되뇌 가보도록 할게요. 저 전자레인지 청소해야 돼요?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만약 청소를 해야 한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그럴 필요 없다면 no로 답할 수 있는데요. 질문 앞에 not을 포함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는 부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만 영어에서는 doesn't로 묻건 does로 묻건 not이 있건 없건 답변은 동일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따라서 그냥 not은 무시하고 되뇌는 것이 효과적인,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자레인지 청소해야 되나요? I can show you how to use it. 네, 매력적인 함정인데요. I can show you I can show you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how to use it. How to use it. 이 부분이 질문의 내용과 어긋나 버립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작동법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일부만 들었을 땐 되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A가 정답이 되려면요, 어떤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했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청소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가능했을 텐데 작동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은요, 이 전자레인지를 청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주의해 주셔야만 했던 함정이고요. 자, 그럼 B번으로 넘어갈게요. It was cleaned an hour ago. It was cleaned an hour ago. 자, 직역하면 1시간 전에 그거 청소됐어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때 it이라는 대명사는 질문에서 언급된 the microwave를 의미하는 거고 1시간 전에 청소가 되었다면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앞에는 no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정답은 보호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만 듣고 오답을 소거해 간다거나 정답을 찾아간다면 B번도 오답으로 지우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 an hour ago를 듣고 시점이야 하고 지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정확히 접근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간접적인 답변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경우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서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C를 한번 들어볼게요. Some leftover food. Some leftover food. leftover food라고 하면 남은 음식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질문의 의도, 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응답이네요. 전자레인지에서 연상 가능한 leftover food를 사용한 함정임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요, B가 되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What happened at the party after I left? What happened at the party after I left? 네, 여러분 빈칸에 what happened 였습니다. What happened at 소리가 살짝 맞물리면서요. What happened at 이런 식으로 발음이 조금 붙어서 들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끊어본다면 What happened at the party? 에서 한번 끊고요. After I left. 이렇게 뒤에 쭉 부사절이 붙어있는 패턴입니다. 제가 떠난 후에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대가 떠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로 답을 하는 그런 응답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t my best friend's house. 네, at my best friend's house, 제 가장 친한 친구 집에서요 라는 것은 장소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하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고요. 자, B번은 I only stayed a little longer. 네, I only stayed a little longer. 자, I only stayed a little 이렇게 소리 살짝 붙어서 발음이 되고 있었어요. 다시. I only stayed a little longer. 네, stayed a little longer. 저는 자, 보세요. 질문 속에 after I left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답변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stayed a little longer. 조금만 더 머물렀어요. 저 당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아주 조금만 더 있다가 갔어요. 이 정도로 의역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안에 숨은 진짜 화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갔다, 조금밖에 머물지 않았다 라는 것은 따라서 그 이후에 당신이 떠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라는 응답임을 알 수가 있겠죠. 아주 간접적인 답변인데요. 만약 여러분 선택지 B를 들었을 때 뭔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정답인지도 확신이 들지 않는데 오답인 줄도 모르겠다 싶으면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는 보류,
의 기회가 있잖아요. 일단 세모 표시해 두시고요. 자, C를 듣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오답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차선책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야만 하겠죠. 그럼 B번을 연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역시 여러분 실력입니다. 파트 2는요. 항상 best answer를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요. 최선을 다해 오답을 소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또 현명한 문제풀이 접근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7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finalize the contract by July 4th?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finalize the contract by July 4th? 네, 여러분, Part 2 질문 치고는 좀 길이가 긴 편이에요. 그렇죠? 좀 끊어볼까요? 앞부분에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하면 여러분, Would it be possible? 가능한가요? 이고요. 이때 중요한 내용은 바로 for you to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for you to 이하에 For you to finalize the contract by July 4th? Finalize the contract by July 4th? 가볼까요? Finalize the contract by July 4th.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finalize 마무리 짓다 끝내다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tract 계약서를 저 by July 4이라 하면 by라는 것은요 기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7월 4일까지 계약서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좀 긴데요. 좀 간추려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7월 4일까지 끝낼 수 있니? 이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단 끝낼 수 있다면 yes, 끝낼 수 없다면 no로 답할 수 있을 텐데 좀 전에 우리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는 경우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일단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7월 4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This is the final destination. This is the final destination. 여러분, final destination은 최종 목적지를 뜻하는데 질문의 내용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마 finalize라는 표현 때문에 final 이런 표현은 넣어놓은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B번으로 넘어가서 That's my first day back from vacation. 네, That's my first day back from vacation.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제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첫째 날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그때라는 것은요. 아마 질문에서 언급이 된 그 기한 7월 4일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 날짜는요. 제가 휴가에서 돌아온 첫날이에요. 자, 이 안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휴가에서 돌아온 첫날이에요. 라는 이 말 안에 숨은 진짜 의도는 따라서 그때까지는 저 계약을 마무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왜? 휴가에서 돌아온 첫날인데 돌아오자마자 그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은 좀 촉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간접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확신이 정확히 들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류를 한번 해두자는 거죠. 자, C를 한번 듣고 돌아와 볼게요. I contacted the client then. I contacted the client then. I contacted the client then. 자, 과거 시제였어요. I contacted. 제가 그 고객에게 그때, then 연락을 했어요 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특정 시점까지 일을 끝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의도인데요. 그와 무관하게 그때 그 고객에게 연락했다라는 것은 질문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아마도 질문 속에 July 4th라는 이 특정 시점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약간 then,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함정을 좀 주고 있었던 그런 오답이었던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요. B번으로 또 역시 선택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앞에는 yes or no 중에 뭐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no가 생략이 된 응답임을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파트 2는요. 약간 까다로운 답변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답변 패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파트 2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이런 식의 답변들, 특히 yes or no
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 유형에 대해서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 반드시 잘 익혀두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Part 2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Part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8번 문제는요. 화자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가? 라는 화자들의 근무처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most likely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질문의 해석이 뭐뭐인 것 같은가로 되어야만 하고요. 이런 경우에 단서가 간접적으로 언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죠. 따라서 뭔가 직업이나 근무처 관련된 표현들을 듣고 이제 유추해서 접근해 주셔야만 하고요. 더불어 화자들의 근무처를 묻고 있다는 것은 화자들이 서로 동료 간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자들을 지칭할 만한 대명사를 한번 노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we, our, us로 본인들을 지칭할 텐데 그와 같은 1인칭 대명사 주변에서 직업이나 근무처 관련 표현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A번부터 디자인 스튜디오, B번은 신문 퍼블리셔, 출판사겠죠? 자, C는요, 서점이고요. D는 출력, 컴퍼니, 즉 인쇄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으로 가볼게요. 여자는 무엇에 관해 걱정하는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선 이 문제는 단서 언급 화자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단서를 말할 거예요. 여자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언급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문제점이나 화자의 걱정거리를 묻는 문제는요. Part 3, 4를 통틀어 오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선택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문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자꾸 문제를 풀 때 시선이 선택지로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는요.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시선이 선택지에 분산되어 있는 순간 듣기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따라서 지문을 듣기 전에 반드시 선택지를 잘 간추려 정리를 해 두셔야만 함을 기억해 두세요. A번에서는요. 적은 people,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을 할 거다. 근데 이때 fewer이라는 건 비교급이니까 뭔가 만약 A가 정답이라면 비교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더 적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할 거라서 B번의 경우는요. marketing budget, 마케팅 예산이요. 줄어들 거라서 자, C는요. 몇몇 물건 혹은 물품, 상품들이 damaged, 손상이 되었대요. 자, D번은요. organizer, 그 주최자, 기획자가 has not replied, 답을 하지 않았다. 자,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남자가 무엇을 제안하는가? 자, 화자 예측이 가능한 질문 유형입니다. 남자의 말에서요.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노려 들어보세요. 자, A번에서는요. 더 많은 야외 stalls, 가판대들을 설치하기라고 했고요. B번에서는요. 도시 주변에 advertisements, 광고를 게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지? 다시 할게요. 배치하다. 광고를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럼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남자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화자 예측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남자의 말에서요. 제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노려 들어보도록 할게요. A번은요. 더 많은 야외 가판대들을 설치하기라고 했고 B번에서는 도시 주변에 광고를 배치하기라고 했네요. 자, C는요. rescheduling 또는 rescheduling이라고 하면 일정을 바꾸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할인 행사의 시간, 내 일정을 바꾸기, 시간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 D번의 경우는요. 몇몇 물품을 주문하기. 자, 그러면 문제 3개 다시 훑어보면서 이 대화의 흐름을 한번 다시 파악해 볼게요. 자, 화자들의 근무처를 물었습니다. 근데 여자가요. 뭔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걱정,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남자가 제안하는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Hello, Tom. In case you haven't heard, the store is holding a clearance sale this Friday for all the books in our back inventory. Hello, Tom. In case you haven't heard, the store is holding a clearance sale this Friday.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저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하고 남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뭐였나요? The store is holding
clearance sale. 여러분 clearance sale이라고 하면 재고 정리 할인 행사를 뜻하는 표현이죠. 상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재고 정리 할인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좀 더 들어볼게요. For all the books in our back inventory. 네, 여기요. 자, for all the books라고 했고요. in our back inventory. 여러분, inventory라는 표현은 재고라는 stock이라는 재고의 의미가 있고요. back inventory라고 하면 미판매 재고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의 그 미판매 재고에 있는 모든 서적들, 모든 책들에 대해서 재고 정리 할인 행사를 금요일에 열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들의 근무처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화자들은요, 바로 책을 판매하는 상점, 다시 말해 서점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9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 9번 문제는 여자의 말에서 단서를 듣는 문제죠. 조금 더 들어볼게요. Right, I read the announcement. We had a huge crowd last year, didn't we? We did. This year, however, we may not be able to set up stalls outside because it's supposed to rain. This year, however, 자, this year, however, 앞서 남자가 작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자 여자가 올해에는 however, 자, 앞에서 작년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however, 반전이 일어나네요. we may not be able to set up stalls outside 여기서 끊을까요? 아까 선택지에 있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stalls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야, 올해는 하지만 우리가 야외에 stalls, 가판대들을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요? because it's supposed to rain. 왜냐면 날씨 때문에 비가 올 예정이라서요. 자, 그리고 문제 속 시그널이 등장합니다. I'm worried there will be fewer people. 네, 바로 이 부분이죠. I'm worried. 시그널. There will be fewer people. 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사람들이 좀 덜 올 것 같아서 여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답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A번에 fewer people. 그대로 단서로 활용된 표현이 선택지에 제시가 되고 있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attend an event에서 이벤트라는 표현은 지문에서 뭐라고 언급이 되었죠? 앞서 clearance sale이라는 재고 정리 할인 행사로 언급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여자가 지금 사람들이 좀 적게 올 것 같아서 걱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남자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안을 할 것 같아요. We can make up for that by promoting the sale more. 네, 자, 우리는 그것을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by 이하에 By promoting the sale more. 네, by promoting이라고 했죠. 그러면 할인 행사를 더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완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I think we should put up posters all around the neighborhood.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I think we should 에서 여기선 should라는 이 조동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 should란 조동사의 별표 대잔치를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should라는 조동사는 흔히 뭐뭐 해야만 해요. 이런 의무의 조동사로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구어체에서는 제안을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임을 기억해 두시고요. I think we should put up posters all around the neighborhood. Put up posters all around the neighborhood. 자, 빈칸 채워볼까요? Put up posters all around the neighborhood 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네 주변에 모든 동네에다가 put up posters. posters라는 건 뭐죠? 바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물이잖아요. 광고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스터들을 게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동네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이 부분 정답은요. 바로 B번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어떤 식으로 말을 바꾸어 표현했는지를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put up posters, posters를 게시하다, 붙이다 라는 표현 대신에 place, advertisement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광고를 배치하다. 그리고요. around the neighborhood라는 표현의 유사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바로 town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문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지문 넘어갈까요? 자, 11번입니다. 여자는 누구일 것 같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most likely를 지금 포함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직업이나 근무처를 묻는 문제는 주로 most likely를 포함하는 편이에요. 자, 유추해서 역시 접근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 누가 단서를 말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자, 화자의 직업 및 근무처를 묻는 문제는 상대방이 단서를 언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더불어 직업이나 근무처, 장소 관련 표현을 듣고 유추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자, A번부터 볼게요. A는 기술자, B번은 접수 담당자, C는 공장 직원이고요. D번은 판매 직원, 영업사원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여자는 Easy 5000 model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는가? 자, 우선 이 문제는 화자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자가 단서를 언급할 거고요. 우리가 노려들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이 모델명이에요. 직접적으로 언급되겠죠. 고유명사이니까요.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지고요. 여러분, 언급 문제 역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인데 선택지가 이렇게 길게 구성이 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선택지가 길지언정 단서는 단 한 가지만을 언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시 말해서 오답은 지문에서 여러분 하나도 듣지 못한 내용들일 거니까 최대한 듣는 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A번은요. 이 모델이요. 최근에 introduced, 출시가 되었다. 즉, 신제품, 최신 모델이라는 거죠. B번은요. 이 Easy 5000 모델은요. 첨단 기술을 사용을 한대요. 자, C는요. 할인가에 판매가 되고 있다. 자, D번의 경우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제공이 되고 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선택지가 정확히 이해됐다면 이제 미련을 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암기를 위해서 우리 스키밍 하는 거 아니죠? 자, 13번입니다. 의도 파악 문제인데요. 자, 인용어구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니까요. I didn't bring my license. license, 자격증? 을 뜻하는 표현으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 어떤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지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겠죠. 저 라이선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요. 왜 화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이며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의도 파악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앞 또는 뒤 문맥을 놓고 잘 판단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A번에서는요. 그는 오늘 cannot accept an offer.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B번은요. 그는 직책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 보기 C는요.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없대요. 보기 D번의 경우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선택지들이 다 길게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꾸 들으려고 해 주셔야만 해요. 정확히 들으면 보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단축되기 마련이죠. 자, 여자의 직업을 물어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Is it 5000이라는 이 모델에 대해서 여자가 언급하는 정보 그리고 남자가 저는 라이선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할 때 그 의도는 무엇인가? 자, 항상 어떤 상황인지 지문의 초반부부터 잘 듣고 컨텍스트, 상황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Hello, I am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You're in the right place. We sell the best electric cars in the city. I am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자, 남자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나요? Buying a new car, 새로운 차를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했고요. You're in the right place. 잘 찾아오셨습니다. We sell the best electric cars in the city. 네, 저희는 무엇을 판매한다라고 했나요? We sell the best electric cars. 저희는요, 도시에서 가장 좋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때 we라는 이 대명사는 곧 여자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자의 근무처는요, 바로 이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대리점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여자의 직업은 무엇일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선택지 정답 바로 salesperson으로 연결을 해주셔야만 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 12번으로 가도록 하죠. 이 is it 5000 이 모델은요 초반부로 들어보니까 그 전기 자동차의 모델명일 것 같습니다. 여자의 말에서 단서를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단서는 단 한 가지만 언급한다고 했죠. 가볼게요. What type of car do you have in mind? Oh, I want the Easy 5000 model. 키워드 언급됐고 I saw it in a magazine and it looked great.
Excellent choice. 자, 여자가 이제 턴 받았어요. The Easy 5000 is our latest model. 네, 단서 뭐예요? The Easy 5000 is our latest model. is our latest model이라는 요 부분. 자, 지금 여자가 이 모델에 대해서 언급한 정보는 단 한 가지예요. latest model이라는 이 부분이요. 그럼 latest라는 것은 최신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최신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 풀어 설명한다면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끈따끈한 신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최근에 출시가 되었다라는 A번으로 연결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종종 이 introduce라는 표현을요. 소개하다라는 의미로만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에 이 A번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약간 출시하다라는 의미로 와닿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introduce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때의 introduce는 출시하다. 대중에게 짜잔 하고 공개하다, 발표하다의 의미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으로 넘어갈 차례예요. 남자의 말에서 저 라이선스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 인용어구 속의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을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가볼게요. If you would like to test drive it, I can have you fill out our registration form. I didn't bring my license. 자, 잠시 끊어갈게요. If you would like to test drive it, 자, 만약에 이 차량을 test drive, 시승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I can have you fill out our registration form. 네, 여러분, I can이라는 부분은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기보다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라는 상대방한테 뭔가를 이렇게 권할 때, 제안할 때도 사용 가능한 표현임을 기억해 주세요. I can have you fill out our registration form. Fill out our registration form. 자, 뭐라고 언급했나요? Fill out our registration form. 저희의 등록 양식을 fill out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fill out이라는 표현은 작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빈출 동사예요. 저희의 그 등록 양식을 작성을 하도록 해드릴게요 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남자가 I didn't bring my license. 저 오늘 운전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언급하고 However, however, I can always come back with it tomorrow. 네, however, 하지만 I can always come back with it. 이제 it은 바로 license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always,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데요. 자격증 가지고요. 언제요? tomorrow. 즉, 남자가 이 말을 할 때 의도는요. 제가 오늘은 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오늘은 말씀하신 그 양식서 작성을 하기 어렵겠네요. 하지만 내일 제가 다시 올게요. 이 의도죠. 자, 그러니까 정답 선택해 볼까요? 오늘 현재로서는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의도로서 이 인용어구가 언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 A번으로 연결을 해주셔야만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 선택지 상에 이 offer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인용어구 기준 앞에서 여자가 I can 이하의 남자에게 제안한 그 내용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해주셔야만 했던 그런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파트 3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